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산은 때론 엄마 품처럼 포근히 반겨주기도 합니다. 그 속엔 오랜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꽁꽁 숨겨두었던 아름다움이 수줍게 고개를 듭니다.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인제는 말 그대로 산과 물의 고장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도록 깎아지른 산이 무려 90여 개. 그 속엔 아직 우리와 만나지 못한 수많은 얼굴들이 가려져 있죠. 그중 하나의 길을 찾아 들어가 봅니다. 초행길이 낯선 여행에서 다행히 동행을 만났습니다. 산이 만들어준 인연으로 종종 이곳을 함께 찾는다는 두 분은 숨어있는 작은 길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서 이게 무슨 험준한 계곡은 아니로군요, 전혀.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멀리서 보면 아주 험한 것 같은데 네. 인제하고 고성을 관통하는 가장 낮은 골짜기 길이에요. 골짜기 길이요. 예, 와, 그냥 쭉쭉 그냥. 지금은 찾는 이가 거의 없는 오솔길이지만 한때 이 길은 영서와 영동을 오가는 보찜 장소에겐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며 서로의 뿌리마저 나눠 가진 나무들이 고스란히 세월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발걸음을 맞춰주던 물소리를 따라 잠시 내려가 봤습니다.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은 듯 아담한 계곡이 자리하고 있네요. 어우, 빠르네. 물리는 거 있고. 예, 저 아까 여기 지나가던 게 저게 열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게 그 예전에는 거의 이제 팔뚝만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큰 예, 게 있습니까? 예.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 청정하다는 네. 그냥 어떤 그 바로미터 같은 예. 그런 건 거죠. 지금 열무거하고 금강모치가 이제 주로 여기 살고 있거든요. 이럴 땐 손이 표주박이네. 와, 입맛이 달죠. 야, 이 어린 금강모치들도 단맛이 맴도는 차가운 계곡물은 눈에 열이 많아 냉수에서만 산다는 천연기념물 열무거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여기 어떻게 다시 새길을 따라 들어가기를 한참. 있네요? 그런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여기 저 사시는 그 주인이세요. 아이고, 예. 그러세요. 네네. 아, 예, 이상하시죠? 뭐. 예. 아이고, 예. 집 앞 마당을 오가는 듯 외딴 골짜기를 누비는 어르신. 이거 어디로 다녀야 되나요? 네. 아, 이쪽은 지금 뭘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이게 뭐죠? 꽃이. 아, 네. 지금 여기 사신 지는 그 얼마나 되죠? 네, 35년 됐어요. 35년이요? 아우, 제 방송 온 거랑 거의 같으시네. 첩첩산중에 터줏대감이셨습니다. 그 도시에서 온 사람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가시죠.
그만할 거니까. 오래된 외나무 다리를 건너 잠시 쉬어가 볼까요? 손수 지으셨다는 보금자리로 따라가 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네, 술 만드는 거예요, 술. 수치요? 네. 오. 이래가지고 이제 닫아놓으면 이 꺼지거든. 네. 그 양쪽에 이제 펼짝에 이것도 퍼서 먹어. 아. 아유 뭐 여기 세간살이 다 있네요. 네. 필요한 건 다 있죠. 네. 그 무슨 풍로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예. 아. 선생님 여기는 전기는요? 전기는 촛불 켜요. 아 전기가 안 들어오나요? 예. 소박한 살림살이지만 밥 한 끼 흔쾌히 내주시겠다는 인심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무슨 대장간에 뭐가 없다고? 아, 요거로 이제 시원찮으면 요거로 이렇게 살랑살랑살랑해서. 네.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이 그 봄에는 그러면 계절 따라서 나물하고 봄엔 나물 하고요. 예. 여름에는 뭐 약초 같은 거. 예, 약초 캐고. 네. 근데 약초는 아주 좀 이르거든. 네. 그래서 지금 안 댕기죠. 그리고 가을에는 버섯 따고. 버섯 따고요. 네. 먹을 것이 지천인 산골짜기에서 초용까지 입맛 돋궈주는 녀석이 있다면 바로 이 곰취죠. 웃자라지 않은 연한 입만 먹을 만큼 골랐다는데요. 내년에도 풍성한 곰치밭을 만나려면 너무 많이 따지 않고 남겨둬야 한다는군요. 방금 딴 곰치를 집 앞 흐르는 개울물에서 살살 헹굴고 소박한 장아찌에 된장만 있으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유, 이거, 예, 산중 만찬입니다, 이거, 선생님. 네. 뭘 있는 건 다 꺼냈어. 아, 건강하게 먹어. 아니, 이거 된장도 뭐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상쾌한 공기를 양념 삼아 곰치쌈을 한 입 가득 머금으니 그 맛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으로 뜯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먹는 건 맛이 다르군요. 보통 그 집에서 먹던 곰치하고 또 다르네요. 그러게요. 인적 없는 외딴 산골에서 호사가 따로 없는데요. 이 첩첩산중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던 때가 있었다는군요. 여기가 이제 무슨 분지처럼 예, 예. 그렇게 낮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쪽 이 대관령이 있고 이제 소관령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분지 형식을 이루는데 네. 그게 한 15에서 20만 평 정도가 지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평평하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군집해서 이제 사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소금 장사, 어물 장사가 자 이 고개로 올라와. 대관령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첫 동네거든.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원통으로 장을 보러 가는데 원통으로. 예, 그때는 여 자체장에 서가지고 장 보러 안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네. 번성했었던. 마장터에도 전성기는 있었지만 태백산맥의 동서를 잇는 지름길이자 말을 거래할 정도의 장이 섰던 옛 영광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또 한 사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틀집의 주인장입니다. 억새를 올려얹은 지붕에 나무와 흙을 발라 촘촘하게 엮은 이 집은 50년 전에 지어졌다는데요. 이게 손님 들어오면 자는 방인데 뭐? 도시로 떠난 주민의 집을 30년 전 물려받아 손끝 하나 덧대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저 안에 유명한 그 이제 벌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벌을 짓는 것도 납도를 두고 그래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렇죠? 벌들이 들어와 집을 지어도 기꺼이 자리 한 켠 내주고 전기 대신 초 한 자루에 의지해 밤을 보내는 일상입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 뭐 들어오던 해 농사 지면서 주워가지고 선반에 놨는데 미국에서 십몇 년 만에 오니까 아직 선반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장터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걸 수 있는 거죠. 마장터라는데 말에 대한 뭐가 없잖아. 말박다구도 없고. 버려진 옛날 물건 하나조차도 그에겐 소중한 재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문명을 허겁지겁 따라가기보다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생활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싶다는 백승혁 씨. 그의 집에선 억지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옛날 집을 내가 보존했던 것은 너무 우리가 옛날 것도 조상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나 그런 길이나 어떤 이런 것에 너무 등한시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 뭐 말들만 많이 할 뿐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그냥 그 의미를 둔다면 둘까 뭐 그런 거지만 지금의 삶은 그에게 있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이게 불쏘시 아니야 이거 촛동들. 옛날에는 이게 다 전부야 광솔로 하고 그랬는데 광솔로 이런 거. 이게 광솔 아니야 이게 소나무 이제 송진 들은 거? 이게 옛날에 하던 거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초로다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산엔.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전해 문명이 들이닥치면서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너무 정신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떤 이에겐 편리한 문명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변화일 수도 있겠죠.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나섰습니다.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전봉산 곰배령은 10여 년 전부터 보호림으로 지정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하루 100명씩만 입산이 허가됩니다. 전봉산은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웅장한 남성미를 뽐낸다면 전봉산은 푸근한 어머니의 품에 비교되기도 하죠. 그 품에 이끌려 곰배령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유, 뭐 열정하시는데 이거 예.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방송쟁인데
쟁이가 보기에 예사롭지 않은 포스를 갖고 계셔서 예, 저 네. 야생화 저기 찍으러 다니는 사진쟁이입니다. 네. 하늘 매발톱. 매발톱. 예,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가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 발톱을 닮았다. 그래서 오. 곰배령은 희귀 식물의 천국입니다. 아 그냥 보기엔 이게 그냥 잎새 같은데 말이죠. 얘들이 얼레지가 여기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삼각으로 돼 있네. 예. 그 씨부터 꽃이 필 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아, 야 그리고 그렇군요. 이걸 갖다 만약 캤다 그러면은 7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곰배령 길섭에선 쉽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사실 이들 대부분은 멸종 위기에 처한 귀한 꽃들이라고 합니다. 우거진 화렵수림을 그늘 삼아 얼마를 걸었을까. 문득 하늘이 열리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집니다. 이제 정상이 보이나? 오. 한없이 깊은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하늘이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아니 힘들어 땀빨뻘 흘리고 올라왔더니 말이죠. 여기 광장이 산에 광장이 기다리고 있네요. 야 지리산에 가면 세석평전 있는데 와 사방이 탁 트인 전망에 가슴마저 뻥 뚫리는 듯합니다. 산꼭대기에 펼쳐진 드넓은 초원에 감탄이 그냥 절로 나오죠. 와, 우리들 어렸을 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근데 야 그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네요. 정상이라서 그런지 곰이 뭐 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곳이다 해서 곰배령 그 고개라고 그러는데 야 정말 그렇네요. 봄부터 가을까지 곰배령 정상에선 말 그대로 들꽃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포천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천상의 화원 말 그대로. 네, 너무 좋아요. 천상의 화원. 야 그 표현이 정말 좋다. 마음까지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산 정상의 평원에 자유롭게 피어난 야생화들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면서도 놀라울 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험한 산이 대부분인 인제에서 이렇게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깊은 원시림과 야생화 두 얼굴을 모두 품고 있는 이 곰배령은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죠? 하늘이 내린 화원 같다. 그 말이 절묘한 것 같습니다.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곰배령에 잠시 취해봅니다.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전봉산에는 오래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보호림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찾아 들어와 살던 몇몇 집들이 아직 남아있죠.
곤배령이 유명해지기 전까진 사람 구경하기도 쉽지 않았던 오지였지만 사실 이 마을에도 한때는 200여 가구가 넘게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6.25 동란이 끝난 다음에 한 100호가 넘었다고 그래요. 6.25 동란. 나갔던 분들이 살아서 되돌아오신 분들이 그 정도였다면 아마 그 더 많은 분들이 살았겠죠. 골짜기마다 살았고 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골짜기 안에 양조장, 그러니까 술도가가 3곳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3곳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 소비를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했겠죠. 그 왕래하는 인원이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길도 없는 첩첩산중으로 들어가 보면 그 흔적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구들장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이렇게 주워다가 이게 불이 그을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 마을은 휴전선의 경계였던 격전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인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곤배령은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터전을 갖고 살다가 그때 많이 떠나시고 운명 달리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슬픈 곳이에요. 곤배령은 아름다운 숲이기 전에 매우 슬픈 곳이에요.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 다시 원래의 주인이었던 자연이 되돌아와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세가 험해서 사람들이 들지 않던 인제. 그 외로운 시간 동안 이곳은 참 많은 생명 자원을 일궈냈습니다. 추운 지방에서만 자란다는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도 국내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숲인데요. 숲의 둘레길은 자전거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산악지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트레킹 코스 중에서도 자작나무 향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는 이곳 원대리 코스를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꼽죠. 인제에 많은 코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원대리 코스가 참 자작나무 이 숲길을 지나면서 인제 청정 공기를 가장 크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숲을 지나 내린천에 다다르면 한 번쯤 쉬어가라는 물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명한 내린천 래프팅입니다. 어떻게? 자리 하나 있을까요? 타십시오. 그 사람 되게 해놨어요. 근데 이 내린천 래프팅은 너무도 유명한데 난 그동안 많이 안 왔었거든요. 좀 보니까는 엄청나군요. 아빠의 강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스릴이 있죠. 아주 서스펜스하죠. 아 그래요? 일행의 합류에 래프팅의 매력에 도전해봤습니다. 이거 나오네. 한국 화이팅! 래프팅의 첫째 매력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짜릿함인데요. 그 다음 매력이라면 뭐니 해도 좁은 강과 바위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나아가는 스릴이겠죠.
내린천 래프팅은 우리나라 최고의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총 20km 구간 동안 끊임없이 펼쳐지는 산과 계곡의 비경까지 더해져 명실공히 래프팅의 종주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역시 배 선장님은 배려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만 지금 가물어 가지고 물살이 조금 약해요. 근데 그래도 이거 해보니까 야 젊은이들이 왜 이런 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저는 하여튼 래프팅을 하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이 풍광에 대한 것도 재발견을 했지만 저의 젊음의 재발견도 한 것 같아요. 멋있는 경험이었어요. 아니 우리 박영석 대장께서 이 내린천 이 코스를 두 분이 같이 개발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계기였습니까? 신문에서 네. 예전에 돌아가신 그 송우 씨라고 낚시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셨어요. 이 내린천에서 낚시하는 게 좋다고. 근데 그 뒤에 나온 배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곳이길래 그럴까. 그래서 와봤는데 급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는 곳마다 내린천 최초의 래프팅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부는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지도를 그려가며 지금의 코스를 개발해낸 주인공이죠. 지금은 가뭄이지만 한여름엔 수량이 풍부하고 폭포도 적당히 포진해 있어 지금까지도 래프팅에는 최고의 코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내린천을 따라 내려가면 임북천과 만나 소양강과 합류됩니다. 내린천과 임북천이 만나는 합강리가 바로 소양강의 최상류인 셈이죠. 열여덟 딸기 같은 처녀가 임 그리며 서성이고 있을 것만 같은 소양강이지만 인제의 어부만큼 소양강을 제대로 품고 사는 이도 없을 겁니다. 특히 6월에서 7월은 물반 고기 반인 성어기인데요. 이게 고기가 이렇게 삼각을 왜 만들어놨냐면 이 부라지가 3개가 달렸거든.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요리 들어가는 놈 요리 들어가고 복판 들어가는 놈 밑으로 들어가는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일리. 이걸로 모이는 거예요. 네. 독특하게 펼쳐놓은 어구 덕분인지 끌어올리는 그물마다 싱싱한 고기가 한아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영문인가요? 손바닥만한 고기들을 버립니다. 이게 어죽으로 들어가는 고기. 무슨 고기인데요? 제일 핫발이죠. 요건 맛없는 고기예요? 네. 별로 안 쳐주는 거? 네, 이게 쳐주지 않습니다. 요게 쳐주는 거예요. 크다고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미련 없이 돌려보내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네요. 이거 붕어 잉어 새끼들. 새끼들은 다 버리고. 이건 큰 다음에 잡히라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2,000원치 되겠어요? 2,000원어치. 2,000원. 우리가 장사한테 주는 게. 고기 잡기 그래서 힘들다니까. 같은 민물고기라도 소양강 고기는 유난히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인제군 하나 빼놓고는 다 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계곡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양강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에요? 여기 설악산, 기린, 해안, 홍천 일부에서 내려오죠. 이게 물이 좋으니까 뼈가 연하죠. 이게 개월고기하고 좀 차가 있어요. 이 고기가 똑같은 고기는 맛 차이가 이 뼈가 연해요. 이게 도리뱅뱅하고 이런데 서양강 고기 좋죠. 서양강 고기는 맛 차이가 틀려요. 소양강의 여름은 생명력 넘치는 물고기들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맘때쯤 소양강 상류는 또 하나의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장마가 오기 전까지 바싹 마른 강바닥에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데요. 바로 귀리입니다. 그저 보기만 즐거우라고 심어놓은 게 아니죠. 농가 소득에도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기특한 녀석들이죠. (6월) 하순이면 수확하는 귀리는 1년 내내 영양가 높은 소의 여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먹이면서 사료값을 한 반 정도 줄고 있어요. 옛날에 벼찌만 하면 아무래도 사료양을 줘야 이건 영양가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손실돼 별로 손실이 안 되니까 영양가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제 사료는 덜 주고 있죠. 한 반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콩과 비슷한 단백질에 비타민과 섬유질까지 풍부한 귀리의 참맛을 누렁이들도 아나 봅니다. 특별히 뭐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심어만 놓으면은 수확만 하면 돼요. 비만 안 오면 이게 농약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안 치고 비료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기만 하면. 네. 그래갖고 하늘에서 이제 비만 적당히 와주면은 수확에는 뭐 별장 없이 돼요.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곳 용대리로 가봅니다. 황태의 고장 용대리는 우리나라 황태의 80%를 만들어내는 마을이죠. 매년 그 유명하다는 용대리 황태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죠. 부드러운 질감에 톡 쏘는 그 매콤함이 일품인 황태구이에서부터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황태 강정까지 황태의 모든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요리 체험은 그 중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있고 거기에 또 양념이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자, 맛있다. 씹어야지. 드셨어요? 저도 한번 드실 수 있을까요? 좋죠. 황태 같은 거는 뭐 비싸다 아니면 좀 귀하다라는 거 집에서 잘 못해 먹으니까 그런 게만 알고 있다가 이제 황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갓 잡힌 명태가 황태로 거듭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여야 하고 풍부한 햇빛 그리고 매서운 바람까지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아야 비로소 노랗고도 부드러운 속살을 가진 황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태를 흔히 하늘이 내린 음식이라고 하나 봅니다. 겨우내 주민들이 신손을 호호 불어가며 말려낸 황태는 차곡이 쌓여 차례를 기다립니다. 용대리 황태 덕장에서만 말려내는 황태만도 1년에 약 3천만 마리나 된다니 어마어마하죠. 조금이라도 파손되거나 잘못 말리면 황태는 금세 백태, 먹태, 통태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그런 하품들은 모두 골라내고서도 이만큼입니다. 좀 용대리 황태 특징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 용대리가 바람이 잘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많이 와요. 또 그 다음에 춥고 그리고 세 가지가 또 삼박자 달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황태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33번 이상 손이 가야 만들어진다는 황태. 그래서인지 더운 여름에도 용대리 주민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겨우내 수십 번 얼리고 말리기도 모자라 두드리고 펴서 찢어내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식탁에 오를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고 해야 할까요? 옛날에 겨울에서 짐질하다. 여느 농산일 못지않게 힘든 노동으로 만들어내는 참 귀한 맛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요? 78이에요. 네. 그 몇 년째 이 일을 하시는 한 거예요? 50년 된가 본데. 50년. 계산도 못해. 아유. 새벽 쪽부터 여적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집 오시자마자. 예, 내 여기 27에 왔어. 와가지고 지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늙었어. 근데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겨울에 그 추운데 그 눈 내리고 그런 거 다 맞고 그 추운 데서 일을 하셨던 거니 지금은 우리 멍석 깔아놓고 무슨 잔치하시듯이 하는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죠? 그럼요. 옛날에 아주 뭐 얼음이 더럭더럭 고기 걸고 오면 옷에 얼음이 그냥 버그적버그적 하는 게 집이로 온다고. 네. 아, 그 작업하시다 예, 보면요. 예. 아, 그렇게 해서 해도 돈도 얼마 못 벌어요. 그러셨어요. 예, 시방은 그러지만 그 전에 고생만 했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 어머님 손이 아이고 손이 뭐 그러게. 손이 이게 손이 아니에요. 아유. 그러게요. 한 30몇 살서부터 명태 맨지고 그러는데 뭐 이게 뭐 통에 나갔어요. 그 그냥 고운 아가씨 손이었는데. 그럼요. 내 27에 여기 왔는데. 네, 네. 용대리 어르신치고 황태 덕장에 청춘을 바치지 않은 분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온몸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고생을 해도 알아주는 이 없던 시절이었죠. 여기가 한 20 한 몇 년 전부터 또 어떤 이제 좀 이게 허름한 집에서 길 옆에서 황태를 팔면서 또 식당을 조그맣게 어떤 부부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황태를 잘라서 이렇게 찜 비슷하게 해서 팔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황태구이가 된 거지. 예, 전국 명물 먹을거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태구이의 원조가 용대리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최근엔 황태구이만큼이나 사랑받는 음식이 또 하나 있죠. 황태채를 달달 볶아서 뽀얀 국물을 내는 요것. 그 유명한 황태해장국입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넣고 볶다가 국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뽀얗잖아 이렇게.
연어 기름은 이런 뽀얀 물이 안 나온다고. 참기름은 안 돼. 들기름이래야지. 아 맛있겠다. 뽀얀한 게 아주. 아주 뽀얀한 게 얼마나 맛있게 보여. 아니 이거 어떻게 뭐가 이렇게 우러났길래? 들기름 우러나서 그래. 되게 에. 맛있잖아. 이거 그야말로 그냥 진국 같으네요. 그럼. 응? 그러니까 술 잡수고 그럴 때 이게 속풀이 아유. 되잖아. 좀 더 드릴까? 국물. 아니 이거 뭐 왜 저희가 그러잖아요. 둘이 먹다가 뭐 하나가 뭐 어떻게 돼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데. 잡숴 많이 드릴게. 아유 맛있어요. 용대리 가까이에 위치한 백담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도와주는 필요하십니다. 감사 나오셨구나. 예. 아, 저기 다른 백담사에 오르는 길은 일반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마을 버스를 이용하죠. 하얀 바위들이 꽃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보니까 다 들었네. 예. 네. 백담사는 내설악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부터 많은 이들이 찾아오던 곳이었습니다. 넓은 자갈밭에 올려진 셀 수 없는 돌탑 속엔 그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 수없이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100번째 웅덩이에 절을 지으면 화재가 나지 않을 거라는 어느 노승의 말에 따라 이름 지어진 백담사. 얼마 전 전직 대통령의 은둔처로 더 큰 유명세를 치렀지만 사실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라고 하죠. 승려를 넘어서 독립운동가와 시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진 곳이기도 하죠. 한국문학사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된 만해 선생의 시는 누구나 한두 구절 알고 있겠죠. 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이 탄생된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곡에서 만해 선생은 수많은 시상을 떠올리셨겠죠. 백담사 근처엔 만해 마을이 있습니다. 문인의 집 담벼락에는 이곳을 거쳐간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요. 문인의 집은 일정 자격을 갖춘 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아무 조건 없이 창작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답니다. 아이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잠시 머물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도 될까요? 아이고, 예. 문학의 향기가 그냥 퐁퐁 나는 것 같은데. 차 한잔 하시죠. 아이고, 예. 자연 환경적으로
그냥 어떤 그 문학에 뭐든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곳. 이 인제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렇게 저희는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네. 와서 무료로 이렇게 먹고 자고 모든 서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품만 쓸 수 있는 공간을 주신다는 게 하여튼 감사할 노릇이죠. 저희로서는요. 그러게요. 개인 사비로 들여서 간다면 힘들잖아요. 가기도 힘들고. 네. 이게 2004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여기 만해마을을 거쳐간 문인들이 400여 분. 네. 백담사에서 그 님의 침묵을 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만해 선생님이. 그리고 조선 불교 유신론도 백담사에서 만드셨고. 아, 그러신 건가요? 백담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작을 많이 하신 거죠. 네. 만해 선생의 뜻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만해 마을을 찾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창작연을 불태운 문인들만도 벌써 400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백담사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길. 내설하게 비경이 곳곳에 펼쳐집니다. 산행 내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곡과 폭포가 특히 아름다워 여름철 산행에 큰 즐거움을 주죠. 백담사에서 봉정암을 거쳐 대청봉에 이르는 코스에서는 종종 소박한 쯤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늦 가을부터 늦 봄까지 정상에는 눈이 덮여 있을 정도로 깊고도 높은 산. 깎아지는 절벽과 매서운 바람 때문에 나무들도 키를 낮춘 이 험한 산을 마치 순례를 하듯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사람들. 봉정하며 기도하러 갑니다. 하필 왜 봉정아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시는 힘들게요? 힘든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마음 그동안 나빴던 거 다 삭히고 좋은 마음으로 올라갔다 좋은 마음으로 내려와야죠. 언니. 내가 가서 또 밥을 먹기 때문에 쌀을 또 공양물을 가져가지. 다 보여주면. 그거 무거운 거 들고 가시네요. 아, 그럼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그 정성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쌀을 많이 안 가지고 2봉지 가져오다 하나는 백담사에다 놨어. 무겁게 이렇게 무겁게 그 봉정암까지 그냥 올라가기 아, 그렇지. 무겁게 가져가서 내가 좀 무거우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좋을 수가 있거든. 거기 계신 스님들도 기도하고 잡숴야 되니까. 부처님도 앞에도 놓지만은 스님들도 기도하시고 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그 드시라고. 그러고. 아, 우리 새끼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봉정암은 설악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암자입니다. 네 발로 기고 가는구나. 봉정암 가는 길은 그 자체로 고행의 길이죠. 말 시키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봉정하며. 숨이 턱에 차오르고 다리가 저려오는 깔딱 고개가 수도 없이 이어지는 11km의 오르막길. 오랜 인내 끝에 고비를 넘기고 나면 드디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백두대간의 봉우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늘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구름과 대화하듯 앉아있는 곰바위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같은 절벽 바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해발
1244m의 그림처럼 들어앉은 봉정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정암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공 중 한 곳인데요.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알려지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이 깊고 높은 산봉우리를 찾아옵니다. 조금씩 사들고 온 음식을 소중히 나누며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내죠. 봉정암에 올랐지만 설악의 정상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은 금강산을 거쳐 설악의 대청봉을 지나 지리산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백두대간의 허리를 타고 가는 중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높은 산봉우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발밑에 비경을 동무 삼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코앞으로 성큼 다가온 대청봉.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정상에 다가갑니다. 대청봉. 700여 개의 설악산 봉우리 중 가장 높은 꼭대기에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정상까지 안내해주던 태양도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멀리 내려다 보이는 속초 시내의 야경이 적막함을 달래줍니다. 밤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기 무섭게 대피소에서 쪽잠을 자던 산행인들이 부지런히 새벽 발걸음을 옮깁니다. 동해바다 일출을 가장 아름답게 마주할 수 있는 대청봉 정상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명이 시작되면 서서히 설악산 봉우리들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해를 맞이할 준비에 설레이는 사람들. 드디어 설악산 능선들이 운해 사이를 뚫고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놓칠까 영원히 가슴속에 담아두고 싶은 마음들.
높이 올라와 누구보다 먼저 맞이한 대충봉의 일출이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간만에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 식구들 올해 잘 되도록 아주 건강하시고 올해도 좀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될 정말 기대했습니다. 소원 성취. 어떤 소원인데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라고. 장가 안 갔어요? 예. 어제와 같은 또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설악의 품에 안겨 바라본 세상은 어제와는 또 다를 것입니다.